수면과 건강 젊음을 지키는 황금 수면의 비밀. 당신은 지금 천천히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하루 8시간씩. 충격적인가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연구 결과 9시간 이상의 수면은 오히려 사망률과 치매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 너무 적은 수면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매일 밤 생명을 깎아먹고 있을까요? 아니면 젊음을 되찾고 있을까요? 오늘 수면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과 당신의 수명을 결정하는 황금 수면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셨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평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그만큼 수면은 우리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소중한 시간을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수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이 시간 동안 수면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더 나은 수면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수면의 과학, 수면의 기본 메커니즘. 먼저 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는 24시간을 주기로 움직이며 수면과 깨어있는 상태를 조절합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이죠. 하지만 요즘처럼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밝은 빛에 노출되면 이 멜라토닌 분비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55세가 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65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오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수면의 단계. 수면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서파 수면, 다른 하나는 렘 수면이에요. 서파 수면은 우리 몸이 실제로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근육이 회복되며 면역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마치 자동차가 정비소에 들어가 점검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렘 수면은 우리가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이때는 뇌가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기억을 저장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는 것처럼요. 2부 수면과 건강의 관계. 수면과 노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수면, 휴식, 운동이 모두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둘째,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셋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몸이 빠르게 늙어가게 되는 거죠. 수면과 치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수면과 치매의 관계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적정 수면 시간인 7시간 반 전후가 치매 발생 위험을 가장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시간 이상 수면하면 오히려 사망률과 치매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과도한 수면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울증이나 다른 건강 문제의 징후일 수도 있죠. 3부 현대인의 수면 장애. 수면 장애의 원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피곤한데 잠이 안 온다거나, 자주 깬다거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거나. 현대인의 수면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것이 수면을 방해하죠. 60대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수면이 자주 중단되고 깊은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수면 분절화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지 기능 저하와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수면. 현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또 다른 큰 요인은 바로 디지털 기기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게다가 SNS나 동영상을 보다 보면 시간 감각을 잃기 쉽죠.
잠깐만 더가 어느새 1시간이 되어 있는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4부 건강한 수면을 위한 실천 방법. 수면 환경 개선. 이제 실제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수면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방은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적정 온도는 1822도를 유지하세요. 침대는 오직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세요. 특히 침대를 업무나 스마트폰 사용 공간으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뇌가 침대를 잠자는 곳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생활 습관 개선. 다음으로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하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다만 잠들기 3시간 전에는 격한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저속 노화 식단을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당분과 정크푸드는 피하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카페인 섭취도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한데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개인차가 있어서 저녁에 마셔도 괜찮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이는 이미 만성적으로 얕은 수면을 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부 수면 보조제와 주의사항. 멜라토닌의 이해.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주 찾는 것이 바로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전문의 약품으로 810시간 동안 천천히 배출되는 형태입니다. 주로 노년기의 수면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는 식물성 멜라토닌으로 급속 방출형이에요. 잠들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멜라토닌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수면 리듬을 망칠 수 있거든요. 수면 보조기구와 플라시보 효과. 최근에는 다양한 수면 보조기구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임상 연구 결과가 부족한 상태예요. 재미있는 점은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로 수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제품일수록 효과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어떤 보조기구도 잘못된 수면 습관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수면과 건강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에요. 기억하실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 반 전후입니다. 수면 환경이 매우 중요해요. 운동과 식습관이 수면의 질을 좌우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줄여야 해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수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